지 3년,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현재 2개월째 별거 중인데요. 서로 마음을 가다듬은 후 3개월째 되는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. 저와 아내 사이에는 올해 2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가 있는데요. 하루에도 수십 번 보고 싶지만 별거 이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. 별거 후 한 달 정도는 서로 연락이 뜸했는데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영상통화를 해와 어린 딸아이에게 폭언을 쏟아붓거나 엉덩이와 몸을 때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무섭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내는 당시 술을 먹은 듯 보였는데요. 이후 전화통화를 해서 아내와 대화를 해보니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아이는 진짜로 때린 것이 아니라 때린 신용만 했다는 겁니다. 아내의 어이없는 태도에 오히려 전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.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아이를 아내에게서 떼어놓고 싶은데요. 그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이 상담자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. 이 별거 중에 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조금 학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우려스러운데요. 우리 변호사님은 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? 네, 좀 사연 자체가 좀 약간 황당한 사연이기도 한데, 뭐 이제 의도를 보니까 어쨌든 뭐 남편분을 다시 뭐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, 어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, 당연히 이거는. 예, 네. 그렇습니다. 오로지 이 남편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기 위해서 아이를 볼모 삼아서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상황이 참 우려가 되는데 상담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가 딸아이를 조금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좀 가능할까요? 네, 그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. 그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실제로 뭐 아이를 때린다거나 뭐 때리는 신용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아이의 신체에 어떤 손상을 주는 행위, 설사 이제 직접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도 볼 수 있거든요. 때리는 신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2살짜리 이제 아이한테 굉장히 큰 충격일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동학대 범죄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고 실제 처벌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제 아동들을 이제 보호하는 경우, 예를 들어 뭐 유치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요. 또 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일정 이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요새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아동 학대 문제 정말 이 가볍게는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 상담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아내가 무섭게 협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뭐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을까요? 네,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협박죄 하면은 뭐 일단 판례가 해악의 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용어가 어렵고 일단 어떤 뭐 공포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이제 어떤 아이를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엄마가 뭐 때리는 심지어 척이라고 해도 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. 이게 이제 뭐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협박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. 이건 충분히 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해당 일을 문제 삼아도 충분히 이제 이혼 소송이라든지 뭐 이혼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 사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담자분이 궁금하시는 것은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내에게 이제 뭐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내가 혹시나 소송을 하면 이혼 소송을 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 일단 양육권의 판단 기준은 우리 판례는 이제 자녀의 복리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어떤 그 자녀를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약간은 조금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와 좀 빗대어 본다면 일단 아내분께 약간은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정신적인
문제도 있어 그렇죠. 보여요. 예, 이게 이제 뭐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그리고 또 사안에서 이제 음주를 좀 하신 것 같다고 네. 했는데, 사실 이제 단독으로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과다한 음주도 좀 아이의 복리에는 그렇죠.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이제 양육권을 좀 이제 아버지께서 가져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그래서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실관계들을 종합을 해봐야겠지만, 어쨌든 네. 그 양육권이라는 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고,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이 상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아이와 있으면서 어머니께서 뭐 음주를 과도하게 한다라든지, 그리고 아무리 신용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학대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라든지, 이런 점들은 충분히 양육권 싸움에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좀 유리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내를 상대로 이 상담자분께서 딸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우리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아까 나온 보면 임시조치라고 합니다. 이건 뭐 접근금지라고 하진 않고, 임시조치는 이제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. 이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이제 그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피해 아동의 이제 100m 이내 접근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. 이런 이제 임시조치 같은 경우에 신청은 이제 지금 상담자가 친부시잖아요. 이게 아버님께서 네. 직접 하실 수 있는데, 신청은 이제 담당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에게 직접 할 수가 있고, 그렇게 신청을 받게 되면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해서 임시조치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네. 법원이 최종적으로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. 네, 정말로 상담자분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아이와 아내분을 같이 계속해서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임시 조치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분이 소송 진행하시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양육권을 제일 서두에서 좀 제일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. 양육권이라는 네. 게. 근데 이제 사실 실무상 양육권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아버지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많지는 않아요. 네, 아이가 또 예. 어리다 보니까요. 네, 특히 어리고 좀 딸아이고 그러면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약간 좀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, 네. 요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어머님이, 아니면 양육 환경, 뭐 음주, 뭐 기타 뭐 경제적인 상황,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잘 좀 판단해 달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, 어쨌든 자녀의 복리라는 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니까, 네.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혼 소송은 이제 조정이라는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, 네. 이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과연 누가 정말 양육을 하는 게 좋은지,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당사자들끼리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이 상담자분께서 아내분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잘 입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더불어서 만약에 아버지인 상담자분께서 양육권을 갖고 오게 되면 이 친할머니, 친할아버지께서도 같이, 그러니까 양육을 도와주실 분들이 주변에 좀 많다라는 것을 잘 이제 얘기를 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